2023년 1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김영현 경협처장으로 교체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국정원장 교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신임으로 취임하거나 취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입맛을 쩝쩝 다십니다. 모사드가 뭔데? 모사드를 알고 그래? 정말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 이러느냐?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미국의 CIA하고 FBI를 합쳐놓은 거였어요. 근데 FBI 기능이 훨씬 큰 기구였습니다. 거의 한 8대2로 FBI가 컸습니다. 국내 정보기관 역할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에서는 모사드는 미국의 CIA, 국외 정보기관. 국내 정보는 누가 하냐? 신베트가 합니다. 신베트. FBI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정보원이 모사드를 모방하겠다고 하는 거는 북한 정보, 북한 공작기관이 되겠다는 건데 그 역할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김구현 원장도 대북 정보만 분석을 하지 김정은 정권 와해라든지 북한의 핵, 미사일 전문가 뭐에 대한 뭘 액션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요. 모사드가 센 게 아니라 국내가 셉니다. 국내가 아까 신베트라 그랬죠. 신베트가 셉니다. 이 가자 지구 문제를 지금은 이스라엘 군이 들어가서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가자 문제를 다루는 거는 이스라엘 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경찰입니다. 제가 이제 안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참 답답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학자들까지 거론하긴 그렇고 기자 중에서 나보다 독도 문제 아는 기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독도의 문제 나올 때마다 독도에 한국 최강의 해병대를 갖다 놔라 떠드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독도 주변에 한국 최고의 함정을 갖다 놔라 그런 사람들. 왜 그러느냐? 독도는 우리 영토잖아요. 근데 우리 영토에 우리 군을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점령했다는 느낌이 납니다. 갈등이 있는 지역에.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전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선 지역에 군을 갖다 놓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하고 우리가 더 좋은 얘기가 좋겠다. 우리하고 북한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중국하고 우리는 전쟁을 하지는 않죠. 서로 평화 관계로 가겠다해서 국교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 국경에다 군대를 배치하면 이거는 전쟁하겠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자기네 국경에다 군을 배치 안 합니다. 경찰 조직을 배치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캐나다하고 미국은 캐나다랑 원수가 아니잖아요. 전쟁 안 하잖아요. 멕시코 같은 데. 거기는 뭘 갖다 놓는가 하면은 국경 경비대 개념.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미국에서는 이제 연방 차원의 국가 차원의 국가경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만 하는 연방수사국으로 FBI가 있지만 그게 경찰보다는 수사가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경찰이 없어요. 연방경찰이 없어요.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의 경찰이 운영하는 국경수비대를 따로 뒀습니다. 약간의 경부장을 한 부대들이죠. 그런 부대가 지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쨌든 국교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국경 제일 끝인 독도나 그런 데다가 그런 부대를 두게 되면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경찰을 두는 게 맞아요. 지금 독도에 경북경찰청 소속 우리 경찰 일개 소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맞죠.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뭘 해병대 두는 거는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고 일본 영토를 우리가 뺏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가자 지구는 법적으로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 팔레스타인 니들끼리 자치를 해 하고 주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그 경계선을 지키는 거는 그 국경도 아니니까 국경 경찰을 둘 수도 없고 이스라엘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하니까 우리 휴전선처럼 경찰 그 쭉 라인을 파고 이렇게 지키기는 곤란하죠. 그런 것들이 하마스가 뚫고 들어오는 기회가 찬스가 됐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그걸 담당하다 보니까 가자 지구 안에서 정보 활동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 경찰, 이스라엘 경찰 정보팀이 합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가자 지구 어느 마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치과 의사를 전화로 걸어갖고 주민들한테 대피시켜라 이런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만큼 첩보 활동을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국내 정보를 하는 비밀 경찰이 그게 신베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비밀 경찰 기능을 국가정보원이 법 받기 전까지는 해왔었죠. 신베트가 비밀 경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찰이 하고 이런 이중 시스템인데 신베트가 보이지 않는 경찰을 하면서 훨씬 더 파워풀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7일 날 왜 공격을 당했느냐 이 문제는 모사드의 책임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신베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리 디펜스 포시스 이스라엘 방위군인데 거기에 아만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만은 우리로 하면 국방정보본부예요. 우리도 DIA라고 하는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정보본부에서 운영하는 행동조직이 정보사가 있죠. 정보사는 적국을 상대로 정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싸움이니까 경찰이 투입된 게 아니고 IDF가 투입된 거고 IDF에 따라서 아만이 투입된 거죠. 아만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가자 지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만은 가자 지구와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한 작전 계획으로 아이언 스워드 철검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에 따라 작전을 하니까 지금 아만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서 작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신베트가 이번에 작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IDF가 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 정보기구에는 아만이 들어가서 작전해야 되는데 신베트도 들어가서 하마스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신베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찰은 지금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이스라엘 군하고 이스라엘 국내 정보공에 들어가서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드린 겁니다. 신베트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마 누가 움직였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모사드가 움직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의 유력한 언론들 그 다음에 유럽이 유력한 언론들은 뭐 유럽에서는 사건이 날 게 별로 없잖아요. 선진국은 사건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재명 때문에 국내 뉴스가 좀 있긴 하지 국내도 점점 뉴스가 줄고 국제 뉴스로 갑니다. 국제에서 터지는 것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전쟁이니까 전쟁 지역에 자기네 기자 보내면 위험하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보고 사진을 찍으라 해서 받아갖고 이제 보도하는 식으로 하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걸 이제 현지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사진을 쓰는데 그런 게 흥미롭죠. 근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미국이나 유럽 매체들이 사진을 찍었느냐. 결국 그들이 고용했던 팔레스타인 협조자들이 고용원들이 찍어서 보낸 건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고 거길 갔느냐. 하마스에 연락을 받고 간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를 이스라엘 측이 문제 제기하면서 미국 유수 언론들한테 니들은 어떻게 그걸 협조할 수 있느냐. 돈벌이의 혈안이 되는 언론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뭐 아니다 기다 하는데 CNN은 일단 그와 관련된 사진들을 지금 제거하는 걸로 보여요. 제가 왜 우리 아까 모사드를 얘기했는데 자 우리 우리도요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도 경찰에 정보 파트가 있고요. 정보 파트 중에 하나가 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공 파트가 지금 보안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안은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간첩들, 북한 간첩을 잡아야 되고 북한이 아닌 외국 첩보기에는 외사가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포괄적으로 다 하려면 더 많은 정보활동을 경찰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심베트라고 하는 조직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FBI가 없어요. 비밀경찰이 없어요. 미국은 연방국가라서 국가경찰이 없으니까 수사정보기관 FBI가 있는데 우린 그게 없습니다. 국정원이 옛날 국내외 다 하게 했는데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들이 물론 그건 뭐 조금 허용해 주긴 했지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가정보원에 취임한 사람들은 모사드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런 말을 할 때 심베트를 모사드인 줄 알고 잘못 얘기한 거죠. 결론적으로 하게 된 걸 보니까. 진짜 모사드 만들려면 김정은을 죽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전문가들을 제거했어야죠. 모사드는 합니다. 그거 안 하면서 맨날 그걸 닮아가죠. 이게 심베트하고 모사드도 구별 못하고 또 모사드가 어떻게 하느냐. 모사드 같은 경우는 미국 언론들이 왜 저런 보도를 해서 사실상 하마스를 도와주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문학 하시는 분들, 중국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쓰는데 굉장히 주저해요.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중국을 다녀야 되는데 중국에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대놓고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국을 이제 못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건데 그들은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다.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미국 가는 사람들은 미국은 막 비판하거든. 미국은 그거 통제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보고 있으면서 그걸 고르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들을 안 해요. 이게 외교부 직원들도 그래요. 우리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 국정원에서 딱 해외 공작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걸 고치는 작업을 하고 중국에 맞짱을 떠야지. 제가 앞선 방송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생산한 포탄과 무기를 러시아가 사줬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다. 그럼 대북제재 위반인데 러시아가. 그러면 러시아 대사 쫓아내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 국가정보원이 우리 새로운 원장 갈 때마다 모사드처럼 만들겠다고 하면서 모사드처럼 만들려면은 우리 외교부를 움직여서 러시아 대사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근데 그 사람 머릿속은 모사드라 했지만 행동은 심베트처럼 하고 싶은데 심베트처럼 할 수 없게 돼 있어 지금은. 우리 국가정보원장 이번에 새로 교체되면요. 진짜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국가정보원이 힘을 못 쓰고 국방부가 힘을 못 쓰고 검찰도 힘을 못 쓰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번트 같은 거 한번 대고 했다 자꾸 꺼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약해져가요. 운동권이 지배해야 되고 운동권들은 중국이나 북한에 더 경도되는 애들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영현 국정원장이 가시면은 또 모사드처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건 사실은 심베트처럼 만들자는 건데 심베트처럼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죠. 모사드처럼 하려면 대북 공작을 해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 옛날 남재준 씨가 원장으로 가서 2015년 딱 목표를 주고 와해 시켜보자. 물론 와해는 안 되고 본인이 그때 와해가 돼버렸지만 그렇게 걸어야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몰아야 됩니다. 사정없이 몰아야 돼요. 모사드처럼 진짜 만들어 보려면 이번에 이스라엘이 왜 공격을 허용했는지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정보가 없었겠어요? 그 많은 경찰 요원들이 가자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고 그럼 뭐가? 신베트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었고 모사드는 큰 책임이 없고 아만도 나름대로 보긴 봤을 텐데 왜 틀렸을까? 신화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를 풀어준 것도 있었고 결국은 뭔가 하면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라 판단의 미스를 하지 않았느냐. 에이 못해. 에이 이 정도 별로 쉬울 거야 그러다가 그냥 다 당한 거죠. 이스라엘도 실수합니다. 근데 우리 국가정보원은 많은 거를 지금 너무 월급쟁이화 돼 있습니다. 이번에 김용환 원장이 가시면 대대적으로 고쳐주길 바랍니다. 저는 국정원 출신 간부들을 쭉 만날 때 보다가도요. 평생 기자를 한 저보다가도
더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더 학자적인 느낌이고 선비 같아요. 아니 선비 같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죠. 선비 같다는 얘기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예한다는 얘기예요. 거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 개혁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